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제곱 뭐 이런 게 나오네. 예, 얘가 뭐보다 커야 한다? 0보다 커야 한다요. 결국 식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나오네요. 자,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그래서 A-3, 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라고 나와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A는 3보다 크다는데 양수 A 값의 범위이므로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때요? 엄청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답은 1번.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앞에 개념을 보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구간에 대하여 뭐 이런 분류가 있는데 사실은 모두 다 같아요. 어떤 구간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저 식을 항상 어떻게 바꿔놓고 푼다?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 이상이다 라고 바꿔놓고 요 3차 함수의 최소값이 0 이상이다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3차 함수를 내가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f-x를 써봤어. 6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는 0 나오네요. 6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나와서 6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되네. 결국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이렇게 존재하겠구나. 그리고 위로 가는 건데 극대극소 존재하니까 지금 상황은 요런 상황이 될 테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 샬라샬라. 여기가 뭐가 되겠다? 1, 샬라샬라. 그런데 문제는 x는 0보다 큰 범위래요. 0보다 큰 범위면 1과 마이너스 2 사이인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하겠네. 자, 요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최소값이 뭐야? 요거지요. 아우, 그렇구나. F1 이게 최소값이므로 나는 뭐만 보면 돼? 이 최소값 F1이 0 이상인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자리에 1 대입했어요. 1 대입했더니 몇 나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k는 0 이하다. 결국 k는 마이너스 7 이하다.
K가 제일 크면 몇이 나오겠습니까? 최대값 마이너스 7이 나오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절반은 넘어가는 거예요. 도함수의 활용 3, 여기까지가 도함수인데요. 이제 우리가 11페이지에서 뭘 볼 거야? 이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거 풀 거야. 너희들이 막 문제를 풀다가 보면 앞에 막 도함수 활용 이제까지 배웠던 거 풀다가 갑자기 막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거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안 풀고 다음 주에 풀면 되는 거야. 숙제 절반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미루지 말고 좀 하라고.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통 푸는 문제는요. 뭐 아무데나 막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딱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풀 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축이 있다 그러면 어떤 녀석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말해. 그리고 혹은요 이렇게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서만 우선 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야? 공을 위로 던졌다. 뭐 이런 문제가 바로 이 녀석과 관련된 문제고, 우선 우리는 주로 고등수학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어떤 x의 위치라는 게 생기지. 그렇구나. 위치라는 녀석, 즉 어떤 x좌표가 생길 거야. 그런데 이 위치를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미분을 해버려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돼버립니다. 오, 얘 미분하면 속도 돼? 자, 그런데 이 속도를 다시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게 되면요, 얘는 가속도가 돼요. 자, 오, 얘는 가속도가 되는구나. 서로 역작용이기 때문에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라는 요런 특징이 생겨. 알겠습니까? 그런데 위치건 속도건 가속도건 항상 이 위치, 속도, 가속도를 결정하는 그 시작이 누구야? 그 독립변수가 누구야? t예요. 얘가 독립변수, 일명 우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 y는 fx 이런 얘기 할 때 x를 뭐라고 불러요?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독립변수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y 값이지. 얘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즉 우린 뭐를 알 수 있다? 위치건 속도건 가속도건 모두 뭐에 따라서 변하는 거다? 시각 t, 독립변수 t에 대해서 변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위치를 x라고 씁니다. 속도를 v라고 씁니다. 가속도를 a라고 씁니다. 이 x, v, a 뭐 요런 애들은 전부 다 종속변수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기준이 누구야? 위치, 속도, 가속도 외에 더 중요한 게 누구야? 시각이라는 애가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즉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 위치를 무엇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가속도를 어떻게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t라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요. 그래서 활용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은 그 활용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돼? 위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그 위치를 어떻게? 시각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야지만 풀이가 진행이 되는 거야. 자,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웠나 보자. 위치 x, 속도 v, 가속도 a. 자, 외우셨죠? 자, 그러면 이제 자잘한 용어들을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식이야.
자, 위치는 선생님이 보통 x라고 쓸 겁니다 라고 했지. 그런데 이 x를 무슨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라고? t. 그 사항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x는 ft야. 됐습니까? 예. 자, 이제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점피해. 얘들아, 얘가 되는 걸 우리 뭐라고 불러? 변화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위치 변화량. 자,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이 위치 변화량은 x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x지. 왜? x가 위치였거든. 델타 x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예요. 자, 델타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점피의 평균 속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시각이 지금 5초였는데 15초가 될 때까지 막 움직였어. 그러면 우리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속도라는 개념은 커다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지. 걸린 시간분에 내가 움직인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평균 속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속도는 뭐를 뭐로 나눈 거라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지. 거리가 여기서 뭐야? 델타 x지. 움직인 거리. 그리고 시간이 뭐예요? 델타 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델타 t분의 위에 있는 녀석을 이용합니다.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라고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균 속도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요. 함수 ft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근데 ft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맨 위에 1번식에 x라고 얘기했죠? 아, 얘는 결국에 뭐야? 위치 x의 평균 변화율을 나는 뭐라고 부른다? 평균 속도라고 부른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나는 여기에서 하나를 깨닫게 돼. 우리가 보통 변화율이라고 말하는 개념이 사실은 과학에서 말하는 뭐였구나? 속도였구나요. 되겠습니까? 예,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속도였구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각 t에서 점피의 속도를 구할 거야. 자, 위에 있는 3번과 아래에 있는 4번의 차이는 뭐예요? 델타 t가 어디로 가버린 거야? 0으로 가버린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간격이 있어서 평균 변화율을 구했는데 이 델타 t가 짧아져서 델타 t가 0이 되는 순간이 그냥 t가 돼버리지. 즉 얘는 뭐야? 우리가 배웠던 평균 변화율이 아닌 순간 변화율의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점에서의 속도라는 것은 순간 변화율입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이 속도는 V로 표시할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얘는요, 순간 변화율, 즉 델타 t가 몇이 될 때? 0이 될 때의 값입니다 라고 했으므로, 그래, 나는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릴 거야. 극한을 구해버릴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x.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것이 바로 순간 변화율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을 위에 있는 식들을 조합해서 표현하면 델타 x니까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할까? 예, t가
0으로 향하고 있어. 원래 델타 t였거든? 근데 t가 0으로 간다는 것은 델타, 그 변화량의 값이 극히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엄청 작은 차이가 된다는 거지. 맞아? 델타 t가 0으로 갔어. 델타 t의 극한은. 얘는 뭐야 결국엔? 수학에서 말하는 델타가 엄청 작아지면 dt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아, 기억이 안 나나요? dt에 대한 얘기 선생님이 하지 않았니? 네, 했어요. 이거 찾아줘야지. 얼마나 앞일까? 몇 페이지예요? 05? 미분계수와 도함수. 예, 거기 있네요. 찾았다. 05 미분계수와 도함수 8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05 미분계수와 도함수 8페이지 찾으셨어요? 중간에 보시면 아마 비교라고 해서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다. 그 밑에 dx는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놓은 거 보입니까? 네. 예.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은 즉 델타 x에서 델타 x가 거의 0에 근접해지는 상황을 우리는 dx라고 불러. 그러면 dt가 0에 근접하니까 얘는 dt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녀석 봤더니 얘도 결국 0에 근접하고 있지. 델타 x도 계산을 하면 얘가 0으로 가니까 ft 빼기 ft에서 0에 근접해지고 있지. 와, 요 x 값도 아주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네. dx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이상한 건 뭐냐면 나는 x라는 이 위치를 t라는 문자를 표현해서 쓸 수 있는데 이 x라는 즉 t라고 표현된 식을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번 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라는 요런 내용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t를 한번 미분하는 거니까 f-t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서 말하는 한 점에서의 속도는 평균 변화율이 아닌 무슨 변화율을 의미한다?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적어놓으세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것이 바로 속도다예요. 그래서 기억해.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란 얘기는 뭐다? 위치를 미분한 값이란 얘기야. 되겠나? 위치를 미분. 어우, 너희들이 지나가지고 웅성웅성했구나. 미안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예, 수고. 이 알 수 없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 이렇게 막 상하면서 오 막 이러면서 뭐지? 했더니 시간이 지났다고. 차마 말은 못하고. 네, 다음 시간에 마저 연결해서 할게요. 네. 다음 시간까지 밀린 거 다 해오세요. 도함수 활용. 네. 2까지 제출하셔야 되고. 대형부 무조건 2 좀 제출하고 있어? 아, 저 문제 말고 개념. 예. 열심히 해. 예. 3시간만 더 들으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